734회 역설타임즈쇼 2023년 8월 4일 인올리 9월 10일 이전에 세계사적 사건 터질 가능성 높다. VOA, RFA, First Post, DW, 프랑스 24, 포브스, Economic Explain, Geoblogs, The Economist, 우트기어, 차이나 옵저버, 코딩 애플, 안될과학, 지식보관소, 벽 속의 빈틈, 그 다음에 스페이스 레이서.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GDP 기본숙제 유튜버 코딩 애플이 무엄하게도 성역 구글을 비판했군요. 중국에는 홍수, 일본에선 한여름에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상온 초온도체 떡밥이 계속되고 8K 영상 PC를 교체했습니다. 화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4K, 8K, 12K를 돌려보고 있는데요. 이웃분들 예상대로 4K는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8K나 12K도 나쁘지 않는데요. 가끔 가다가 미세하게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모니터는 32인치 249,000원에 매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전 이전에 쓰던 모니터는 지금의 절반 크기입니다. 14인치인지 16인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배 크기로 샀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단 크기도 크기지만 이전 모니터는 그 화면보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드라가 모니터를 노려보는데 눈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진짜로. 안 그래 당뇨가 걸리면요, 저 당뇨잖아요. 그러면은 이 눈 시력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는 안과에 가서 꼭 검사를 받는데 눈이 너무 침침하고 눈이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1.5였거든요. 좌우 1.5. 근데 지금 뭐 하면은 안경은 쓰지 않지만 한 0.4? 그 정도 나와요. 조그만 글씨는 안 보여요. 그래서 노안이 왔나 봅니다. 그래서 화면 이게 또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커브가 돼서 저한테 참 편하다. 그래서 가격이 좀 있어도 과감하게 질렀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178,000원. 예상했던 것이 사운드인데 확실히 사운드를 줄였다. 이전 거보다는 한 절반 정도 작게 들린다. 근데 이전 사운드 카드는 굉장히 후져가지고 잡음이 엄청나게 났는데 지금 음질이 아주 깨끗해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잘 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램을 DDR4를 샀는데 근데 지난번에 하나컴의 재고가 ECC REG DDR4 요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막상 끼려니까 이 ECC 같은 DDR4라도 그 뒤에 붙은 ECC REG는 특정한 DDR 전용 램이더라고요. 그래서 ECC REG 이 램에 맞는 메인보드를 따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걸 산 건데 DDR4 다른 건 없냐 했더니 마침 있대요. 그래서 하라고. 오히려 더 싸. DDR4가 4,500원씩 더 싸가지고 32가 합쳐서 9,000원 또 됐어요. 직원이 친절합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SSD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냥 4,000원 차이밖에 안 나서 원래 생각했던 M2 500기가 샀고 뭐 인텔 135 13세대 이거면 이 정도면은 최신형이다. 13세대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마이크로닉스 비전 2 그냥 700W에 약간 한 단계 낮은, 여기에서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이 있는데 클래식 체인지 그보다는 좀 낮게 한 10,000원 정도 더 싸게 샀고, 뭐 아이구즈 요거 그 껍데기는 뭐 LED가 반짝하는 건 저는 그런 거 뭐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그 LED가 고장이 났다고, 아니 불은 들어오는데 뭐 LED 등을 껐다 켰다 이런 거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하여튼 간에 안이 투명하게 이제 강화유로 돼 있다 보니까 안이 투명하게 보이는데, 이전에 10년 전 PC는 뭐 무슨 가득했거든요. 꽉 찼어. 근데 이거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메인보드 하나만 달랑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안이 하나 거의 없어요. 그냥 텅텅 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으니까 쿨러를 6개나 배치한 거죠. 각부터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하여튼 PC 교체해서 잘 샀다. 총 구입비가 한 110만원 나왔는데 예상했던 액수다. 진작 샀어야 되는데 속이 아주 시원합니다. 이래서 사는구나. 이거 갖고 이제 잘 10년간 잘 써야죠. 몇 년간, 지금도 이제 본체가 없는 컴이 나올 텐데 아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본체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메인보드나 여러 가지가 더 축소지향적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본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행복합니다. 10년간 컴쓰다가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편집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게 채팅이 왜 안 뜨지? 채팅에 뭐 떠야 되는데 안 나오네. 이제 나오네요. 하락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뭐 진작 바꿨어야 되는데 차이피 미루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영상 편집할 때 이제 봐야죠. 영상 편집하면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제가 이전 컴퓨터로 부팅을 하면 담배 한 대 피고 와도 계속 부팅 중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켜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보려고 구글 인터뷰 유튜브 이렇게 하려면은 또 5분 정도 걸려요. 계속 뺑뺑이가 돌아가요. 지금은 그냥 되고 편하죠. 빠르게 돼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온 초전도체 떡밥, 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뭐 심지어 이제 국제적으로 이거 갖고 웬 떡밥이냐 하고 계속 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냈으면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내야 되지, 논문을. 정식 논문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뭐 시뮬레이션 돌렸다, 시뮬레이션에서 재현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해서 조건이 뭐냐, 이런 조건에서, 특정한 조건에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조건에서 됐느냐 그걸 안 밝혀. 말 다 끝난 거예요, 게임이. 제가 볼 때. 근데 뭔가 재밌나 보죠. 그거 갖고 우려먹고 있고, 조회수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관계상. 하여튼 과학기술 전문 유튜버들이 대부분 침묵하거나
인드라처럼 짜증나니까 이제 안될과학계 같은 데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또 안될과학이 이렇게 좀 약간 비판적인 영상 올리니까 댓글에서 계속 자오이 파쇼들이 또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는데, 무슨 과학이 무슨 뭐 선동선동 뭐 제2의 광우병, 제2의 후쿠시마, 뭐 세월호 7시간처럼 우기면 그만인가요? 광우병 때도 국제적으로 놀았잖아. 하루는 이쪽 데이터, 하루는 저쪽 데이터. 알고 봤더니 다.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넘어가고. 그래서 무슨 논문 나오면 아카이브 논문 이거는 그냥 위키피디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이처나 사이언스 그런 논문이 올라와도 문제인데 거기 게재했다가 처리한 예도 있는데 신중해야 된다. 인드라가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할게. 타임머신 가능하다. 정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니까. 과학기술이 영화나 소설에서 네 꼴통 속에서만 가능하다. 세뇌되어서 무조건 선동선동하면 증명되는 거니? 아, 나 좋아해. 그 종북진보당 계속 해줘. 종북진보당 좌회파쇼, 아니 종북진보당은 좌회파쇼라고 부르면 안 되고, 걔네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극좌회파쇼. 한국 사회 정체도 초전도체가 있죠. 민심과 국제 정세와 떨어져서 가는 반쪽이들, 반쪽이들 꿀받으라고 옮겨봅니다. 그렇죠. 떡밥 때문에 사이트 하나가 도배되고 있다. AI 이슈가 지금 굉장히 8월달부터 중요해진다. 네이버, 뭐 구글,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뭐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용량을 개선시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진보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선점한 뭐 일론 머스크나 구글이나 뭐 AI나 혹은 뭐 조금 더 하면 애플이나 아마 저기 뭐야 메타 이 정도 5개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옵저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홍수, 중국 홍수에 대해서 다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 세계 언론이 특정한 뉴스에,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러한 중국 홍수가 미국에서 일어났다, 이러면 집중 보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공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도를 자제하는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중국 홍수가 이런 현상이 한국 서울에서 나왔다면 전 세계 언론이 달라들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딱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세한 건 차이나 옵저버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생각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루스코님 어서오세요. 간만에 라방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중국 홍수가 만약에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전세계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했을까? 만약에 이런 홍수가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뭐 허리케인 어떻게 일어났어? 어떻게 방송했을까? 보도할까?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일은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생각하는 바가 맞다면 유야마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돼. 어쨌든 그렇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이 쏟아졌죠. 이런 것들 보도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일본에 지금 오키나와의 그 태풍 피해가 있죠. 그거대로 하고 하는데, 아니 뭐 일본이야 계속 장마철에 구슈 지역이나 이런 데서 큰 비가 내렸죠. 뭐 그런 건 일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한여름에 일본 도쿄 북쪽 군마현 뭐 이런 데서 우박이 쏟아졌다. 한여름에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다 그냥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데, 제일 정리가 잘 된 거는 차이나 옵저버가 제일 정리가 잘 됐다. 요 맨 앞에 부분 요것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어쨌든 자연재해로 그거 뭐 조롱하는 그러면 안 되겠죠.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꼴 좋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다만 이제 당국이 잘 대처하고 있는가, 인재인가 아닌가, 뭐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외에는 어떠한 꼴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나 옵저버가 이번에 이건 아까 거는 북경의 홍수고, 요건 남부 왜 홍수를 다룬 건데, 이거는 인재가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계단식 농사를 제한해 가지고 했는데, 비가 오면 완전히 휩쓸린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강산 푸르게 해가지고 홍수 피해를 막고자 한 거고, 북한에서 유난하게 홍수 피해가 많은 것은 산림이 여기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무분별한 벌목을 해서 홍수가 나고,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후변화의 대치와 정반대로 가는 쭈꾸만의 특이한 거다. 대약진 운동과 비교할 수 있겠다. 수백만 수천만 명을 학살했던 대약진 쿠데타와 비교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후변화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이건 이제 1년 전 건데, MBC 뉴스라고, 기후변화의 달까지 달 주기가 있다 이거죠. 조수 간만의 차가 18년 정도의 주기마다 바뀌는데, 2030년대부터는 조속 간만의 차가 조금 더 커지는 때다.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동해안에 침식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카르타 같은 데도 깔아앉고 있고, 해수면 상승이 점점 더 높아지고, 파도의 강도는 더 세져서 깎여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칸쿤인가, 얘가 다음 주쯤에는 현재 예상 경로를 정잡을 수 없지만, 동해로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동해안 일대가 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는 그 대안으로서 대도시들이 성벽을 건설하고 있다, 바다에. 그래서 네덜란드나 뭐 이렇게 미국에서는
평상시에는 물밑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역류가 생기잖아요. 바닷물이 거꾸로 한강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한 인천 거기 뭐 강폭이 좁은 데나 이런데 이러한 성벽을 쌓을 필요가 있다. 바닷물 역류를 방지하는 거죠. 바닷물이 역류가 되면은 한강을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 때도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마포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포나루가 있는 거예요. 예, 바닷물이 역류하니까 힘들이지 않고 마포나루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지금부터라도 마련돼야 되겠다. 문전비가 이런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골룸박이나 우리 저 성렬형 정부 때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이런 거는 해줘야죠. MB. 저는 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련 이 부분에 대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구글이 몰래 추진 중인 나쁜 짓. 뭐 그래서 코딩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어떤 구글에 대해서 감히 비판을 했네요. 건전한 비판이죠. 어떻게 됐지? 용기를 내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뉴스, 이거는 이제 신구글 유튜버, 애플 GTP에 대한 평가가 뭐 애플 GTP에 대한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친구글 입장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다. 그 다음에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잠시 제휴 중인 샘 알트만 유튜버 AI 뉴스의 구글 제휴는 지속 중인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The Spaceless 이거 뭐라고 했나? 악시옴. 그래서 이런 회사 스페이스X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임 나사 출신들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은 미국에서 3대 회사로 할 수 있겠네. 엑시온과 그다음에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아마존 베조프의 뭐더라 까먹었네요. 그 아마존 세 삼각구도 독점은 안 되죠.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래서 이 스페이스 정류장, 우주 정거장을 만든다 이거죠. 점점 더 뭔가 SF에 나왔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엑시엄, 스펙스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주먼지 해저타임즈요. 그냥 이거는 뭐 천문학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뭐 신박과학 정리한 거고, 요거는 지식보관소. 요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물리학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특징이거든요. 대칭적이고
언제 어디서나 다 같다. 예. 물리학의 법칙이 뭐 지구에서는 다르고 뭐 저 은하계 저쪽에서는 다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물론 다른 우주에서는 물리학 법칙이 다를 수 있어요. 평행우주론에선 다른 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한 우주와는 다른 물리학 법칙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우주 안에서는 물리학 법칙이 다 동일하다 이런 전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칭적이다 그런 전제가 있는데 그게 살짝 아주 미세한 차이로 대칭성이 깨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에서 대칭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게 불균하게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완전한 대칭이라면 우주 배경 복사 색깔이 균일해야 되겠다. 이미 그런 거 알려졌는데 이것들은 조금 더 우주의 탄생과 관련돼서 한 얘기다. 그런 거 보면 너무 흥미로운 게 인간과 침팬지의 어떤 DNA는 거의 뭐 다 같은데 미세한 차 1% 이내의 어떤 무엇인가가 침팬지의 길과 인간의 길을 다르게 만들었잖아. 또한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황인종이냐 이런 것들도 아주 미세한 차이가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크게 바꾼다 이거죠. 그러한 것들 생각해 볼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벽석의 빈틈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이 외 조mon인 그래서 외라는나 조mon인이나 이것도 민족의 개념이 아니다. 부족 개념이다. 그러니까 남방계는 두 차례가 있었다 했죠. 남방계가 먼저 왔고 이 남방계 외가 만주까지 간 거예요. 그 만주에서 현지화돼서 북방계처럼 움직인 거야. 말하자면 그 강군 신화에 나왔던 호랑이족과 검족 이런 거 있잖아. 호랑이족이나 검족이나 둘 다 남방계다 이거. 남방계 만주에 사니까 북방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해안가를 따라온 4만 년 전에 출발했던 아프리카 인류가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 도착했던 게 뭐 4만 년 뭐 이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한 2만 년 빙하기 끝날 때까지 중국에서 이렇게 빙하기 때는 중국에서 황해도가 바다가 아니라 땅이었으니까 일본까지 연결돼서 간 건데 빙하기가 끝난 다음에 각자 현지화된 거죠. 그래서 뭐 산에 살면 산적 말갈 바다에 살면 해적 외 이렇게 불린 거다. 그런 외나 말갈이란 개념도 역사시대에 와서야 나온 개념이다. 다시 말해 공자가 언급한 이후로 나온 개념이지 기원전 4세기 개념에서 기원전 4세기에는 말갈이나 외 개념 자체도 없었던 거죠. 부족 국가도 아니에요. 다 그냥 부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역사, 종교, 사회문화, 세계 최초 K-팝 커버, 댄스 고유기자,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통합된 우크라이나 노래 모음 우선 이분은 이 유튜버는 미국 분인데 미국 여성분인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다 가능하게
참, 예, 4개국을 하는 거죠. 아주 아시아에 10년을 넘게 살았다지만 굉장히 이렇게 어학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얼른 구독했습니다. 이거 뭐 KB 엔터테인먼트 항상 저는 탑 200 차트, 그간 10년 동안 인기 있는 200곡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세라핌 인기 분석 오케이 팝.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야, 또 우크라이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인드라가 또 한 4일 동안 우크라이나 음악만 들었어요. 예, 한번 빠지면은 제가 그냥 계속 봐가지고 우크라이나 노래를 한 수백 곡 들은 것 같아요. 똑같은 노래지만 또 듣고, 영상이 다르면 또 듣고, 또 버전이 다르면 버전이 다른 데로 듣고, 밤새서 들었어요 또. 재밌게 봤다.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이 곡들을 제목이라도 좀 알자. 이 키릴 문자거든요. 그래서 키릴 문자 읽는 법, 그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대조해서 보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노래들 재미있고 뭔가 또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크송이 아일랜드 포크, 그 다음에 뭐 스코틀랜드 켈트 포크가 있고, 북유럽의 포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슬라브 쪽의 포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의 포크가 있는데 다 아주 흥미로웠다. 저는 이런 포크송을 좋아하거든요. 월드뮤직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고, 또 하나는 제가 20여 년 전에 배낭여행 갔던 얘기를 맨날 하는데 우려먹고 있는데 계속 수십 년 동안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유럽에서 재즈라는 것은 뽕짝이구나. 한국으로 치면 트로트고 뽕짝이다.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유럽에서. 재즈 음악이. 유럽 여행 때 느꼈어. 유럽인들은 재즈를 뽕짝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받아들인 게 재즈를 먼저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락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힙합을, 랩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K-팝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K-팝이 이렇게 받아들여졌다.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인간 심리를 꽤 깊이 파고든 작품이다. 영상이 아주 때 영상 편집이 굉장히 잘 됐다, 볼 수 있는 영상들이었고요. 유사한 영상인데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이는 영상이고요. 이거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부르는 우크라이나 애국가. 감동적이죠.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숙연해집니다. 우크라이나 한번 위아드 월드. 이거는 이제 축구 경기에서 이렇게 또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렇게 마르시아 노보의 아름이 이렇게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발음이. 아무튼 간에 우크라이나 민족을 위한 행진곡 라고 하는 건데, 가사는 조금씩 달라요, 그때마다. 어쨌든 이 영상이
이 하여튼간 노래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영상이 그때그때 말하는데 가장 인드라가 높이 평가하는 영상은 이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딱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상, 딱 평상시에는 군복 같은 거 간단한 거 입고, 심지어 성렬랑 만날 때도 이랬거든요. 평상시에 군복을 딱 입고 있는데 사일 받을 때는 깔끔한 정장을 하고 있고, 민간 대통령 이미지죠. 예. 민선 대통령. 그리고 딱 그 표정도 안쓰러운 이미지. 뭔가 이런 표정을 굳이 수많은 장면 중에 굳이 이 장면을 잡았어야 되나. 그때 인드라가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 영상 편집자는 세계 톱 편집자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인드라는 이렇게 독일의 독일 베를린 올림픽 영상 만든 레니 리펜슈타인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굉장히 그 베를린 올림픽 영상이 굉장히 평가받는 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 오데사, 지금 우크라이나 항구인 오데사, 그것도 굉장히 뛰어나요. 클로저 뭐 이런 거, 기법 이런 것들의 기본인데 그런 거가 연상이 됐다, 많은 생각을 했다. 제통님, 컴퓨터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쪽정은 해벌쭉 하는 장면들을 보면 차이가 느껴진다 할 수 있겠어요, 제 입장에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이든영이 연설한 거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자음악 하시는 분들이 정치인들의 몇 마디를 이렇게 노래로 하죠. 흥미롭죠. 그래서 요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하나가 된, 요거는 이제 이 친구들 재밌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가면 쓰고 나와, 또 이런 친구들 전자음악 일렉트릭. 요거는 이제 일단 좀 락이고요. 이것도 이제 전자음악이네. 이것도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락이고, 인기는 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죄입니다. 락 버전도 우리나라 군가도 락 버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랩 버전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케이팝 버전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요. 어제 저는 락이 들리네요. 제가 락을 좋아했잖아. 묵직하네요. 뭐 제가 좋아하는 울라큐, 퀸, 개사, 이건 좀 과격해요. 연 먹어라. 숲이 불타고 있지만 애국가가 들립니다. 가사가 괜찮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이 언니들, 이 언니들, 무슨 뭐 완전히 이분들이 저 현역이겠죠, 진짜로. 어디 배우들을 섭외한 거 아니겠죠? 어떻게 저렇게 캐스팅을 저렇게 딱 맞출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정말로 너무 이렇게 싱크로율이 거의 99% 이상이다. 다이따님 어서오세요. 어떻게 저렇게 딱
그리고 그 노래도 본인들이 다 했겠죠. 설마 더빙은 아니겠죠. 어쨌든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 이 정도면은 노래도 좋지. 그 다음에 각 이 여성 군인들의 개성도 너무너무 뚜렷하고, 예, 그 짧은 영상 안에서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아주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걸 내가 인드라가 한 50번 들은 것 같아, 이 노래를. 예, 제가 한번 꽂히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 예를 들면은 그 미국 드라마 로스트룸, 예, 그것도 막 제가 10번 이상 영상을 봤잖아. 예. 괜찮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포크송. 그래서 이제 이 포크송,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데시파이스토를 이제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하나가 된 꼬마 소년들이 나오는 거고, 보그단이라 설명했죠. 이게 이제 재즈, 약간 좀 다양한 우크라이나 음악들, 다양한 장르의, 이거 10년 전 강남 스타일 인기가 있을 때 우크라이나 스타일로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그냥 재밌게 봤고, 이거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포크송. 가사가 이분이 잘 얘기했다. 이 가사, 한국 가사가 있는 곡이고, 요 저번에 소개했죠. 거의 지금 아리랑 같은 곡이, 우크라이나 아리랑 같은 노래다. 다양한 버전 이고요. 어쨌든 다 제 마음에 드는 영상들이다. 그래서 조지아인의 우크라이나 연대송이 이거고요. 굉장히 또 감동적이죠. 이런 거 눈물이 좀 나고. 요거는 또 리투아니아인가? 그분들의 연대송.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문제에 이게 그 뭐 러시아 소설 같은 거 보셨으면 아는 분은 있겠지만, 코사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카자흐, 코사크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문화는 코사크와 이쪽의 그 슬라브 민족의 융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대받은 거예요. 예. 슬라브족 애들 입장에서는, 예, 러시아나 폴란드 입장에서는 얘들은 코사크다 이거야. 코사크 혼혈이다 이거야. 순수 자기들과는 다른, 예, 혼혈이다. 그래서 천대받고, 코사크족한테도 자신들과 다르다고 해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인들만의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1차 세계대전까지 이용당했고, 예, 자신들만의, 예,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19세기까지는 코사크처럼, 예, 공동체 문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치를 보장받고 짜르한테, 대신에 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있을 때는, 예, 명령하면, 예, 총알바지 해라. 그럴 때는 끌려가고, 이런 양상이었다 이거죠. 느리님 어서오세요. 이런, 그래서 이 코사크 문화와 슬라브 민족의 융합이다. 그게 우크라이나 문화다. 이게 코사크 게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코사크는 아예 이렇게, 예, 딱 되죠. 보기, 이건 코사크 문화. 예, 투르크계 코사크. 여기는 카자흐스탄이고, 요거는 이제 슬로바키아. 예, 그래서 이 슬로바키아 폴카송을 다, 폴카하면 다 러시아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서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다 이 슬라브족들은 기본적으로 리듬이 그냥 폴카다. 쫙 좀 아코디언 들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주말이고 그러니까 1분 쉬고